안녕하세요. 책을 듣다의 작가 유연입니다. 오늘은 룸메이트님과 동송에 있는 뚜루 작은 영화관에서 라이언킹을 보고 왔는데요. 예전에 애니메이션으로 볼 때도 그랬지만 보고 나면 항상 입속에 맴도는 주문과도 같은 말이 있습니다. 하쿠나 마타타. 네, 그것은 아무 문제 없다. 그러니까 모든 근심 걱정 떨쳐버려라 라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오늘 하루도 힘든 무언가가 여러분들에게 있었다면 이 주문을 함께 외쳐보면서요. 저와 함께 책 속으로 잠시 휴식을 취하러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승환 에세이 행복해지는 연습을 해요.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편안한 자세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자리를 지킨다는 것. 망망대해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섬 하나가 떠 있다. 그 섬은 나와 닮았다.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이라는 노래 가사처럼 외로움을 상징하는 섬. 하지만 그 섬, 혹시 스스로 외로워지기를 선택한 건 아닐까? 그런 날이 있다. 외로운 섬처럼 한없이 우울하고 싶은 날. 스스로를 외로움의 끝으로 몰아넣어 어디 하나 기댈 곳 없는 날. 그런 날은 아주 사소한 일들에서 비롯된다. 버스 안에서 들려오는 노래 가사에 매료되어 그리운 누군가를 떠올리거나 335 떠들며 지나가는 군중 사이를 혼자 걷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잘 지내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문득 소외당한 느낌을 받거나 평소에는 문제없던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처럼 예상치 못한 순간, 이유도 모른 채 피어나는 외로움이기에 누구에게 털어놓지도 위로받을 수도 없는 날. 그런 날이면 우울함을 벗삼아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 이 시간은 때로 삶의 단비가 된다. 너무 많은 관계들이 버거워서, 먹고 살기 위해 짊어진 짐이 무거워서 가만히 멈추고 싶은 순간이 필요한 것이리라. 그러고 보면 섬은 늘 제자리였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인생의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래도록 한 자리에서 버텨왔다.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켰던 섬은 자유롭게 떠다니는 구름이나 날씨에 따라 수만 가지 표정을 짓는 바다가 부러웠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섬은 스스로를 지켰다. 혼자만의 외로움을 즐기면서도 다가오는 바람과 바다에게 자신을 내어주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일, 있는 그대로 나의 감정을 받아들이며 내 자리를 지키는 일은 중요하다. 외로움으로 인해 또 다른 무언가를 얻을 수도 있고, 우울한 내 모습을 보며 새로운 날을 계획할 수도 있으니까. 다만 너무 외롭지 말기를, 스스로 대견해 하기를.
버티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에 결국에는 수많은 일이 내 삶을 휘감지만 가끔은 내 앞에 아름다움이 나타난다. 살아있는 동안 정처 없이 아픈 인생을 경험하고 괴롭고 험난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도 아름다운 것을 마주하는 시간을 한 번쯤 만나게 된다. 결국에는 내 앞에 나타난다. 나를 애정하기. 나를 애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남을 부러워하고 비교하며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은가? 자신을 탓하며 삶의 빈곤을 논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다. 스스로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은 남이 아닌 오직 나에게 있다. 내 삶을 타인의 삶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괜한 비교로 본연의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한다.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불행으로 몰아넣지 말아야 한다. 당신은 스스로 충분히 위대하다. 세상에 자신의 향기를 내뿜으며 아름다워야 할 사람이다. 타인을 기준 삼을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행복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나 자신을 애정하며 살아가라.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주 본다. 온 마음을 다해 아이를 키우는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그렇고 끝이 보이지 않는 업무를 처리하며 퇴근을 꿈꾸는 회사원들도 그렇다. 또 시장에서 물건 하나라도 더 팔고자 지나가는 이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화려한 언변을 늘어놓는 상인도 그렇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살다 보면 스스로를 돌보는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회사를 위해 소용돌이치는 격변의 하루에 몸을 맡기고 난 후 그 속에서 빠져나오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무의 존재가 되어버리는 기분. 다들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허무맹랑한 소리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은 세상의 무자비한 채찍질을 버티기도 힘들다. 꿋꿋하게 버티기도 버겁다. 세상은 날선 시선으로 또 다른 채찍을 휘두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나를 향해 채찍질 하라니 참 온정없는 이야기이다. 스스로를 헤아릴 시간도 턱없이 부족한데 나 자신까지 공격할 필요는 없다. 부드럽게 아픈 곳을 덮어주고 상처를 아물게 하는 온정이 필요하다. 내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도. 애쓰지 마세요. 가치 없는 것을 위해 애쓰지 마세요. 당신만 지칠 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바뀔 사람이고 개선될 관계이고 해결될 문제라면 그 전에 바뀌었겠죠.
그는 당신이 애쓴다는 걸 몰라요. 자신을 위해 당신이 노력한다는 걸 몰라요. 배려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 이제 그만두어요. 당신만 지칠 뿐이에요. 주위를 의식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자유로워지세요. 행복해지세요. 애쓴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어요. 나는 왜 애쓰지 않아도 될 일에 온 마음을 썼을까? 정작 마음을 쓰고 애써야 할 곳은 따로 있었는데 그렇게 애써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간 적이 얼마나 되었던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 애쓸 때면 더더욱 그랬다. 상대를 배려하면 할수록, 나를 내어놓으면 놓을수록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받아들일 뿐이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말로 그들은 나를 이용해 편히 생활하고자 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더 하는 게 당연하다는 게 세상의 태도였다. 나 자신은 또 어땠나? 완벽해지려고 애쓸수록 스스로를 더 궁지로 몰아세웠다. 착해지려 애썼지만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노력한 만큼 나에게 먼저 좋은 사람이 되었어야 했다. 애쓸 만큼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면 애쓰지 말았어야 했다. 이제 더 이상 애쓰지 않기로 했다. 그저 자유롭기로 했다. 부디 집중하세요. 늘 한결같은 진짜 내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 언제나 내 편. 진짜 내 사람. 가장 먼저 챙겼어야 했다. 메신저가 일상이 된 시대,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보낸다. 만나는 사람의 수는 늘어가고 그에 비례해 친구의 수도 늘어간다. 수없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대화창은 다 기억해내기도 힘들다. 핑계일 수 있지만 무심코 놓친 대화도 많다. 하루는 급히 부탁할 일이 있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계속되는 신호음에도 끝내 전화가 닿지 않았다. 급한 마음에 아버지라고 먼저 메시지를 남겼다. 그러다 앞선 대화에 미처 답장하지 못한 아버지의 메시지를 보았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수많은 메시지를 남겼지만 답장은 없었다. 오늘도 파이팅 하거라. 사랑한다. 감기 조심하고 건강하거라. 모두 사랑한다. 운전 조심하거라. 눈이 와서 미끄럽다.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이다. 어떠냐? 시간 날 때 연락해라. 잘 지내고 있니? 수없이 아들을 생각하며 보냈을 메시지들.
가장 먼저 챙겼어야 했을, 답장을 보내야 했을 가족이었는데 눈물을 훔치고 뒷말을 보냈다.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진짜 내 사람. 좋은 사람이 남는 것이 아니라 남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다. 삶에서 진짜 내 사람과 필요에 따라 나를 찾는 사람을 구분해내기는 힘들다. 관계는 상황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한 시기를 지나면서 자연스레 멀어지기도 하니까 그 와중에도 서로에게 치이고 상처받는다. 스스로를 잘 여미고 마음을 닫아 걸어도 관계에서 생기는 상처는 어떻게든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 그럴 땐 억장이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는 물건뿐 아니라 관계 안에서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내기를 원한다. 내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날 때는 좋은 일이 생겼을 때이다. 내게 일어난 좋은 일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릴 때 상대의 모습을 본다. 정말 잘됐다며 환하게 웃는 모습, 진심을 다해 축하해주는 모습, 그 맑은 얼굴을 보면 아, 이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위로해주는 사람은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함께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이다. 아, 이 친구가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주는구나.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구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환한 미소로 나에게 기쁨을 선사한다. 그럴 땐 이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구나 하고 느낀다.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면 진정한 내 사람이라고 보아도 좋다.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관계가 아니라 즐겁고 행복할 때에도 나를 찾아와 함께 미소 지을 수 있는 진짜 내 사람. 이런 사람은 내 인생에서 밀어두어서는 안 된다.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고 나의 행복이 너의 행복이 되는 사람아. 수없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미줄 같은 관계 속에 사라지지 않고 나와 기쁨으로 엉켜 마음을 나눌 수 있기에 넘치는 관계 속 감정들과 스스로 돋보이기 위해 남을 깎아내리고 올라서려는 열망 없이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 늘 있어 주어 나는 참 좋다. 생각을 함께 나누고 닮은 꼴 웃음을 지어 보이며 항상 옆에서 같이 걸어가는 네가 있어 나는 참 좋다. 희망이고 빛이 되길. 다양한 사람을 만나라는 말은 아무나 만나라는 뜻이 아니다. 진솔하지 못한 가벼운 만남이 지속되면 마음을 깊이 드러내기 어려워지고 관계 안에서
솔직해지기 힘들어진다. 어떤 관계에서는 상대를 사려 깊게 관찰해야 하고 인연을 이어나가기 위해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인연을 쉬이 여기면 결국 스스로에게 상처가 되어 돌아온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단정 짓지 않고 이해하려는 사람, 관계를 진중히 여기는 사람, 인연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서로에게 희망이고 빛이 되어야 한다. 늙어 간다는 것. 청춘의 꽃이 피는 시기인 20대를 지나갈 적에는 내가 청춘이라고 굳이 의식하지 않았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워보니 청춘은 고사하고 늙어가고 있다는 걸 실감한다. 아이는 부모의 나이를 먹고 산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나이 드는 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거울을 보면 짙어진 주름이 신경 쓰이고 초면의 나이를 밝히기 꺼려진다. 누군가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고 했지만 나이 들매 초조해지는 건 나쁜 일까? 고향으로 내려가 아버지와 소주 한 잔을 기울였다. 이제 70대가 되어 몸이 조금씩 고장이 난다는 아버지에게 청춘이 그립지 않으시냐고 물었다. 아버지의 대답은 의외였다. 청춘이 부러운가 보구나. 그런데 청춘을 마냥 멋지게만 볼 수 있을까? 모두들 청춘이 가장 좋은 때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시간을 건너는 젊은이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일 수 있거든. 청춘을 그저 멋지고 낭만적으로 바라보기만 해서는 안 돼. 아버지의 답변에 조금 흥미로워진 나는 그래도 젊음은 기회가 많잖아요. 넘어져도 일어날 기회가 많다는 건 부러운 일이니까요. 그 사실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라고 대답했다. 물론 젊음이란 좋은 거지. 내 말은 청춘이 좋다는 말로 젊은이들의 어려움까지 가볍게 치부해 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야. 그리고 늙어간다는 건 나쁜 게 아니란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성장해 가거든. 많은 경험 속에서 실패와 좌절을 겪으며 얻는 작은 깨달음이 있어. 그것들이 모여서 조금씩 삶의 지혜가 생기는 거지. 하지만 청춘의 시기에는 그런 경험이 쌓이기 전이니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건 당연하단다. 그러고는 아버지의 말이 내 마음을 쿡 찔렀다. 삶의 의미를 찾으렴. 그 의미를 몰랐던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너의 삶의 의미를 찾으렴. 문득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지금까지 경험하며 깨달은 나만의 삶의 의미를 똑같이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는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크게 웃으며 말했다. 솔직히 청춘이 안 부럽다면 거짓말이겠지? 왜 부럽지 않겠어? 그렇게 좋아하던 운동도 마음껏 하지 못하는데. 하지만 젊은이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듯 나도 내가 깨달은 삶의 의미를 토양 삼아 또 다른 의미를 찾아가는 거지. 그게 삶이란다. 문득 궁금해져서 물었다. 아버지가 발견한 삶의 의미는 뭔데요? 아버지는 대답했다. 내가 찾은 삶의 의미 중 첫 번째는 바로 너다. 부모는 자식을 때때로 감동시킨다. 부모는 한없이 작아 보일 때도 있지만 넘을 수 없는 큰 산이기도 하다. 시간이 흐르고 경험이 쌓여 나도 아버지만큼 가장 중요한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을 때, 그때도 아버지와 술 한잔 기울이며 서로가 찾은 삶의 의미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빌어본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쿠나 마타타.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으시고요. 여러분들 달콤한 잠자리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을 듣다의 작가 유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